차라리 욕하면은 편해요.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저한테 욕을 바로 해주시면 네, 욕을 했는데 이게 당장 제가 변명해서 어차피 될 상대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제가 좀 얘기하면은 바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제가 힘들겠죠. 제 양심에서는 얘기를 더 하라고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수고를 덜려고 학당에다 글 올린 거예요. 좀 세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스스로 경계해 주십사.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걸 읽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코치해 본 경험은 그런 얘기 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바로 넘어가세요. 보통 그런 분들은 본인인 줄 잘 몰라요. 꼭 본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안 그러면 잘 몰라요. 저도 한 이 바닥에서 지금 십몇 년, 제가 남을 지도한 거는 20년이 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통사상연구회라는 걸 1학년짜리가 만든 경우가 드문데 만들어가지고 동아리를 그 안에서 계속 지도를 하면서 그러면 같은 동기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지도하는 법부터 연구를 해야 됐어요. 내가 동기들한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잘 따라오나요? 내용도 어렵고요. 저도 부족한데 그 난감한 중에도 어떻게 사람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으니까 꽤 됐죠. 쉽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뭔 말 한마디 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조심조심 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분들은 이렇게 아무튼 제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자기 의견하고 달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거든요. 그거는. 근데 납득이 안 됩니다. 학당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납득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그동안의 어떤 신뢰라는 게 확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제일 저는 좀 무섭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어디 카페에 욕을 막 해놨던데 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피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파는 분들. 그러니까 그 단체 막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게 끌어당긴다고 막 다 당겨지는 게 아니다. 자격이 있어야 끌어당겨지는 거다. 뭔 또 다른 헛소리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말 기가 막히게 못 알아들으시죠? 기가 막힙니다. 이상하다. 내 말이 그렇게 어렵나? 끌어당기면다고 이렇게 바란다는 것만으로 우주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건데 그거는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피터팬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끌어당김을 자격이 돼야 되고 스스로 진심으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진다는 걸. 뭔 헛소리를 계속 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욕하는 분들은 많아요. 보면 참 난감하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될 답이 안 나오니까 제 마음은 오히려 편해요. 이런 분들은 맨 뒤로 중생고제 할 때 맨 뒤로 그래서 우리 학장 멘토들끼리는 막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나올 때는 후미다툼이 치열하다 막 이런 말 하죠. 저 이렇게. 아무튼 맨 뒤에 해도 될 분들이 되게 많아지면 당장 저희는 좀 편해요. 마음의 부담이 적어요. 왜냐면 우리는 치료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경우니까 심적 부담이 적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냈으면 치료할 수 있는데 못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찜찜해서 못 견디죠. 그런 분들은 오면 이제 저희도 힘들어도 저희는 마음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양심 시킨 대로만 하면은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 안 할 짓 합니다. 다. 그래서 당장 제 에고도요, 하다가 힘들 때가 많이 와요. 힘들다. 오늘 벅차다. 또 감정을 다루는 게 많잖아요. 그럼 어제도 어떤 암 환자분, 뭐 이런 가족을 두신 분, 힘든 상황에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 그럼 저도 벌써 막 감정이 한번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멘토들도 되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멘토가 사이코패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래요? 하고 뭐 별로 감정이입 안 하고, 이거 속상하시겠네. 뭐 이러고 하면 좋은데, 그 얘기 듣고 좋겠으니까 같이 감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화 하나 받는 것도 참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또 어떤 문제가, 또 우리가 무슨 그런 걸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힘드실 걸 아니까 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에고들도 저 아니라 이제 다른 멘토들 에고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명상도 같이 자꾸 시키고 양심 분석도 하고
햄버거 치킨도 자꾸 먹이고 하는 거지.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기분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남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도 그래도 누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풀어나 보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를 먼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걸로 먼저 이렇게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고 이거 들어갔다가는 여러분이 힘들어지세요. 괜히 보살도 하겠다고 했다가 세상 고민 혼자 다 끌어안고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따져야 되니까 양심 성찰을 해야 되고 수시로 마음을 리셋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 몰라 괜찮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몰라 괜찮아 기법하고 양심 성찰 기법 틈나면 호흡으로 에너지 충전해주는 기법 못 익히시면 보살도를 오래 하긴 힘들어요. 거기서 뭐 진보는 일단 떠나서 보살도를 오래 하기 힘들어요. 홍익학당은 보살 사관학교입니다. 화엄경은 그 바이블이고 보살되는 단계를 설명하고 우리 실전 보살도를 닦는 거지 무슨 글에나 있는 추상적인 판타지한 이상적인 보살도 닦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고 있죠. 힘들고 번뇌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 여러분 마음 컨트롤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보살도는. 이거 못 하시는 분이 입으로 아무리 화엄경을 다 외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살도 구경도 못 하신 분이에요. 지도만 열심히 봤지 한 번도 못 나가 보신 분. 전데 사실은 제가 지금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육지로부터 그렇게 먼 섬까지는 못 가봤어요. 바다 건너도 못 가봤고. 근데 제가 SNS니 뭐니 보면 뭐 다 알 것 같죠. 다큐를 하도 봤더니 외국 살다 온 것 같아요. 전 또 보면 몰입해서 보니까 막 거기 걸어다니는 것 같. 왠지 그 거리 한번 걸어본 것 같잖아요. 그건 이제 제 기분이고. 지도 엄청 봤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그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도라는 게 경전을 아무리 실감나게 외우고 계시더라도 또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걸어보시면 달라요. 그 작은 거 하나에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거. 뜻은 원대했는데 아주 작은 거. 큰 보살도의 원을 세우고 가족하고 싸우다 끝날 수도 있어요. 와이프랑 싸우다 끝날 수도 있어요. 보살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 당장 여러분한테 닥치는 그 실존의 문제 그게 제일 크거든요.